우리 오인주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진행됐는지 그 오랜 과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번 받으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오인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4학년 빛반 담임 오윤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여기 강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뭘 하나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거의 3년 됐거든요. 성품 과정 연구한 지 3년의 과정을 어떻게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뭔가 먼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긴 시간이 되겠지만 흥미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성품 교육 과정으로 하게 된 그런 이유들 그리고 광성대림학교 성품 교육의 목표,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그 교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성품 교육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인재상을 아시는 분? 우리 학교 인재상. 화요 기도에 오시는 어머님들, 우리 학교 인재상,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뭐죠? 네, 맞아요.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 교육은요, 이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성품 교육을 그러면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품 교육을 해왔고요.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진 성품 교육 과정을 따라서 했었는데요. 좋은 나무 성품 학교에서 나온 것으로 했었는데, 이 덕목 중심의 파편화된 덕목 중심의 성품 교육 과정이 내용은 되게 굉장히 좋지만 우리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을 다 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에 걸맞는 성품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들 가운데 굉장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선생님들 같이 이제 모임도 하고 뭐 전체 대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학년군으로 모이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성품 교육을 우리가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교육 그 과정들 있잖아요. 그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결론을 낸 것은 저희가 성품이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저희 성품 사랑 시작할 때 성품 교육을 시작하며 그 내용이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안 켜져서 그랬군요. 목사님 어디다 하면 잘 되나요? 제가 켰는데 네,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의 학교에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 인재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은 교사들의 마음에는 뭐도 있었냐면요. 저 세 번째, 교육의 모델이 되는 학교. 너무 멋있죠.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 밑에 조그만 글씨 보면요. 교회, 가정, 학교가 협력하여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의 모델이 되는 거. 저희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굉장한 모델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회에 너무너무 자랑하는 학부모회 모델이 되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사들도 열심히 모델이 되려고 교육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인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키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령의 열매 성품 교육을 시작하며 읽으면서 여러분 성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좋은 성품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을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죄인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더 좋게 발전시켜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12가지 덕목 대신에 저희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드림학교의 교육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적 성품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에는 구체적인 믿음이 되어 우리에게 그분을 따르길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로서 성품을 기대해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공동체에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9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연마하고 하면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단지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사과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우리 안에 일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9가지 열매의 덕목들을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기대하던 열매가 나무에 맺히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희 성품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것. 하지만 우리가 수동적으로 언제가 열매가 맺히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써 따르면서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드림학교의 성품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다음에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발현되는 성숙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림학교 성품 교육의 목표인데요. 성령의 열매의 성경적 의미를 아는 것. 사랑. 처음에 우리 사랑 시작되었을 때 아이들 사랑하면 아주 야릇한 미소를 보내거든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장면 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학년에 따라서 굉장히 야릇한 미소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 의미를 알아보고요.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체화되어서 구현될 수 있는 실천을 지향한다. 그래서 저희 그 성품 책을 보면 굉장히 실천 지향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초등생들이고 몸을 통해서 좀 몸에 익히는 거, 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포함한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함께 참여한다. 이번에 저희 성품 그 충성 캠프 하면서 더 깊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령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경적 정체성을 갖고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배워간다. 여기서도 나오죠. 공공성과 공동체성.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고요. 함께 잘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방침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애초에는 성령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숫자적으로 해보면 1년에 3개씩 하면 9개가 끝나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2번 돌리고 졸업시키면 되겠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학기를 진행해 보니까 그 저희 학사 일정상 이게 이제 원래 수업 시수에 없던 것이 끼어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를 해야 되면 2학기는 또 행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대로 뜻을 담아서 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끝낼 수는 있겠는데 후루룩 이렇게 끝내기 의미 없게 끝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 학기에 하나씩 집중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4년을 채우고 나서 지금 3년째인데
4년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 2년은 다시 복습해도 다시 해도 문제 없으니까 그만큼만 해도 문제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자비하고 양선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서 같이 묶어서 해서 저희가 4년 교육 과정으로 9가지 성품을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 연구팀이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해서 학급별로 교육을 하는데요. 교재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뭐 연구는 하지만 교재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성을 배양하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책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함께 진행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맞는 교재를 개발해야 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를 개발하고 있고요. 한 학기에 지금 1개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개가 남았죠. 뭐하고 뭐가 남은지 아세요? 이렇게 조용한가요? 2개 남았어요. 저희 지금 어제 이제 온유 시작했거든요, 어제. 이제 저희 충성 캠프에서 이제 아이들 충성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온유 이제 연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온유 연구를 하면서 이 온유 정말 힘들다. 온유 힘들다. 왜냐하면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를 어떻게 가르칠까 나도 온유하지 않은데 하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선생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제 연구 이제 온유하고 절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교사 연구와 학부모 교육을 동시에 진행한다 했는데 목표는 그랬는데 학부모 연수는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주제가 시작될 때마다 가정통신으로 그리고 또 사실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부모님들 좀 많이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한 경험 중심의 수업으로 생활 습관을 형성한다. 이해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각 학급과 교과 교실에서 교사들이 주제에 따른 생활 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각 가정의 성품과 관련된 지도 사항을 안내하여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교육을 진행한다. 사실은 이 6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충성 아이들 한참 뭐 하고 있나요? 집안일 하고 있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나요? 집안일 이거 진짜 시키셔야 돼요, 어머님들. 그 쉬운 거 시키는 애들은 제가 이렇게 백 시켰어요. 더 해가지고 와라. 이거 숟가락 놓기 하나 해가지고 무슨 집안일이냐. 신발 정리해서 무슨 집안일이냐. 이건 집안일 아니야. 그래서 저희 딸은 어제 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엄마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수요일까지긴 한데 이러면서 어젯밤에 저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이거 엄마 봐야 된대 하면서 이제 같이 영상 같이 보고 그리고 집안일하고 보내는데 엄마 내가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주술게요. 그래서 네가 안 널브러뜨리면 돼. 네가 널브러뜨리고 줍는다고 네가 집안일을 한 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신발 정리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신발 정리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자존감을 세울 정도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하고 같이 연계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왜 먼저 나왔죠? 네. 저희가 만든 교재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너무 예쁘죠? 내용도 내용이지만 너무 예쁘죠? 우리 주유빈 선생님께서 금손이세요. 그래서 주유빈 선생님이 저희가 원고를 저희 업체가 만든 줄 아셨죠? 업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희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다 선생님들의 다 한 땀 한 땀 제가 눈이 빠지도록 읽고 선생님들이 눈이 빠지도록 읽으시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6개의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했었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랑편인데요. 사랑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1장에서 저희가 항상 그 정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교육의 그 핵심. 그래서 1장을 좀 눈여겨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사실 1장은 쓱 넘어가기 쉬워요. 그 성경에 관련된 내용, 성경 막 말씀 채우고 이러는 거에서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1장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 1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활동이 뭐였냐면 1장 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이 실천된 이야기를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생각해서 그림 그리거나 적거나 하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친구는 친구에게 편지로 사랑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전 거잖아요. 저희 예원이가 그린 거예요. 예원이가 친구에게 편지 준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거 제가 조금 또 하기 그래서 저희 아이 걸로 이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2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소중해요. 어머님도 기억나시죠? 그 이제 지금 3학년 어머님들부터는 기억이 나실 거고 1학년 어머님들은 하실 거예요. 이제 곧 돌아오시면 하실 건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특별한 이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장 깊이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거는 우리 주아 거고요. 여기 거는 우리 주희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자기가 괜찮죠? 그래서 어머님 되게 감동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보고 되게 감동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느낌 적을 때 굉장히 기뻐하면서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아이들이 그 나는 특별해요 찬양도 같이 부르고요. 그리고 그 너는 특별하단다 그 책 있잖아요. 그 책도 같이 읽으면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천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결심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결심. 그래서 그 결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열심히 운동하기, 뭐 인상 피고 다니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들을 결심을 하고 세우는 거. 그다음 친구의 사랑의 언어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 제목 아래에 있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의 언어를 이제 저희가 한번 검사를 했어요.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들이 이제 좀 바꿔서 제가 사랑의 언어를 자기가 해보고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가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언어대로 친구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그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의 사랑의 언어 알아보고 그래서 다솜이라는 친구가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니까 화장실에 같이 간다 이렇게.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조별 친구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사랑의 언어 그래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것에 해당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가장 난감했던 건 스킨십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기 같은 조라서 해줘야 되는데 스킨십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스킨십은 못 해주니까 옆에 같이 있어줬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활동으로는 저희 그 요구르트 나눠주기 행사를 했었어요. 요구르트 나눠주기 행사를 했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했는데 이때 보이시면 이때부터 코로나여서 그 저희 성품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칸막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 칸막이에다가 아이들이 그 안내 자리가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선배한테 그 자리에 후배한테 편지를 남겨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걸 했었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선배한테 받은 편지를 이렇게 붙이고 자기 책에다가 띄어와서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 나누기를 했었는데 이 사랑 나누기는 그 장수탕 선녀님이라는 책에 요구르트 그 선녀님한테 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친구들이 실제로 자기의 것을 자기가 갖고 누리고 싶은 것을 나눠주는 그 사랑을 실천해보는 것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 성품을 마쳤고요. 희락인데요. 이제 희락부터는 조금 더 이제 형태를 좀 더 갖춰가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때부터 추천 도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추천 도서를 그 성품에 관련된 추천 도서를 집어넣고 이제 희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희락은 그냥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는 것.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재를 구성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희락 한 줄 빙고인데요. 저 빙고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옆으로 길게 있는 빙고인데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 옆에 쭉 적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뜯어내면서 다 뜯겨 나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뺏을 수 없다. 막 약간 이런 유치하지만
저희들 되게 고민해서 만든 의미를 부여해서 뭐 이런 걸 만들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희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에서 이제 생명을 통해서 누린 기쁨을 알아보는 거 했을 때 사촌 동생이 태어난 거, 아니면 자기가 돌보던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 쓴 친구도 많았고요. 이제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이렇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들 숲에 나갔어요. 그래서 숲에 나가서 숲놀이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숲놀이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친구들이 만든 것이 자기가 만든 숲놀이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엇 때문에 기쁘냐, 우리가 슬플 일이 있지만 무엇 때문에 기쁘냐,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니 기쁘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그려보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하죠. 여기 뭐 오웬 선교사님부터 시작된 조상학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그쵸, 믿음의 그 뿌리를 따라가 보니까 놀랐어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인데요. 놀랍죠.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곳까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네,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알아보면서 우리 가정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 정말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선교사님들이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아니구나. 그 복음에 내가 빛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기뻐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전화해보고 몇 대째, 저도 그래 저희 시집이 몇 대째 예수를 믿는지 이때 알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부터 시작될 줄 알았는데 더 위에서부터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부터인 줄 알았는데 더 위에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댁이 몇 대째구나 이것도 전화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그걸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저희가 실천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도했는데 여기 지금 준호라는 친구 전도하는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이시죠? 아이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동영상이에요. 이게 소리가 좀 들릴까요? 여기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다 저희 반 아이들이었던, 아까 주원이랑 지원이도 저희 반 아이였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저희 반 아이들 거여서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드린 경우도 있고 영상으로 보내드린 경우도 있을 때, 코로나였잖아요. 못 만나니까.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제가 소리를 켜야 되나요? 이걸로? 네.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할머니, 저 시온이에요. 할머니, 나 시온이야. 이렇게 해서, 할머니, 나 시온이야. 그런데 할머니 예수님 믿어.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셔. 그리고 파이라고 하지 말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머니가 갈 수 있는 교회는 어디 교회고, 그 할머니 집 근처에 있는 교회는 어디 교회고, 버스 못 타면 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아이가 예수님을 전하는 걸로 했어요. 이거 전체 화면 슬라이드 쇼로 그냥 해주시겠어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쇼 전체로 좀 만들어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저게 위에 슬라이드 쇼 누르시면 돼요. 공유 옆에. 네. 아니요, 맨 끝에, 네, 거기요. 네. 그래서, 이걸 못 들려드려서 안타깝군요. 네. 소리가 나올까요? 네, 뭐 이때 제가 여기까지만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셔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성령님에 대해 인도자 성령님을 기뻐해요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진 이미지를 주고요. 이제 친구랑 친해지는 방법 얘기하고 내가 성령님과 친해지는 방법도 한번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좀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그림을 골라서 내가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느낌 이런 것들을 그림을 골라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해보셨죠, 부모님들. 이거 숙제였어요.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하셨겠죠.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그 해보라고 해서 아이들이 또 새로운 경험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야기로 쓴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성품 사전 이제 만들기라고 해서 맨 끝에 내가 이제 배우고 한 그 성품을 배우고 나서 이 성품이 어떤 건지를 느낀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평인데요. 화평은 저희가 내 마음속,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그 범위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제 집중해서 교실, 나라. 이렇게 그 나라까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 연극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다음의 영상인데요. 잠깐만 제가. 아이들이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 그 화평을 깨트렸던 것들. 그래서 이제 도입 영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연극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관심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선배들이 나오고 하니까. 다 보고 싶으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입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의 관심 가지고 성품 교육에 임할 수 있게 이렇게 영상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평할 때 내 마음의 평화 할 때 나의 평화 했을 때는 찬양을 아이들이 골랐어요. 근데 이 찬양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이 찬양 굉장히 평안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이분의 삶이 굉장히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배우면서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화평하면 떠오르는 찬양, 내가 화평하면 떠오르는 찬양, 이런 것들 같이 불러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화평 찬양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라 속, 이제 아까 제가 교실 속 화평에서는요,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반 화평 지킴이 해서, 우리 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를 기록하고 하는 것들을 했고요. 이거는 나라 속 화평을 지켜요. 그래서, 우린 분단된 국가인데 이 분단된 국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통일을 원하신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강의해 주셔가지고 강의 이제 또 가서 받아가지고 와서 편집해서 아이들 보여줬고요. 참전 용사 인터뷰는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것들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 자료로 제공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인데요. 시간이 빨리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인데요. 오래 참음은 저희들이 가장 실천적으로 했었던 그런 성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 그래서 가장 실천적으로 했었었는데 1장에서는 물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들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배워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래 참는 드리미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공부. 기도, 각각의 이제 신앙적인 거, 신체적인 거, 공부하는 거 이런 영역에서 아이들이 오래 참으면서 훈련하는 것들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 할 때 그 주양기 선생님이 어렸을 때 피겨였나요? 그 선수셨대요. 근데 그때 운동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도 되게 잘한대요. 공부 안 해서 못할 것 같지만 그 노력했던 그 근육이 공부 근육에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끈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직접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 인터뷰였고 저기는 이제 그 간청하는 기도하는 그 장면을 아이들이 지금에 맞게 이제 근데 저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린 거예요. 그 아이패드로 그려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만화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목소리 더빙 따로 해서 만화 그린 걸 이제 넘겨가면서 이제 굉장히 고퀄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한 거예요. 드림학교의 퀄리티 아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그 학생 작품 이야기 영상도 이제 보여주면서 그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오래 참은 운동 프로젝트 했었을 때 아이들이 자기 신체 테스트 했었어요. 나의 건강은 어떤지 뭐 이런 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이런 걸 체크한 다음에 내가 뭐 할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한 운동을
날짜하고 해서 6학년들은 조금 크니까 저 패들렛이라는 것에다가 인증하고요. 이제 조금 어린 친구들은 종이에다가 써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 오래 참는 드림이는 공부예요 해가지고 학급마다 우리가 꼭 할 걸 정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간 동안 꼭 2주 동안 꼭 하자. 그래서 전체 게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스티커 붙이는 걸로 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우리 목표 내가 했으면 가서 체크하고 해서 전교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캠페인적으로 아이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도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그래서 부모님들 기독학부모 교실 할 때 월음 만드셨던 것들을 이제 착안을 해서 부모님들 걸 보고 배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월음을 만들어서 하는데 미술 수업하고 연계했어요. 그래서 미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그 기도하는 공간에 놓을 수 있는 오브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미술교과하고 연계해서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 기도 통장에다가 이제 기도한 거 숫자 적어서 200시간 기도 프로젝트 했거든요. 근데 그 200시간은 아이들 맨 처음 받고 자기 혼자 200시간 하는 줄 알고 놀랐는데, 우리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면 다 합치면 200시간이 되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200시간 기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습 퀴즈 같은 것도 해요. 마지막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아마 간식을 포장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무 성품 교육을 이렇게 좀 빡세게 시켰는데 그냥 마무리하기,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들한테 마지막 강을 좀 2강으로 늘려서 그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저희가 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부모님들 간식을 해서 맛있게 계속 포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성품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식으로 축복해 주는 시간을 이때부터 갖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 오래 참은 무채통은 뭐였냐면, 오래 참은 성품 시작할 때 자기가 이제 했었던 건데, 그 자기가 오래 참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참았던 거, 그런 거, 친구한테 나쁜 말 하려고 했는데 참았던 거, 이런 것들 적어서 잘라서 저기다 생각날 때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 간식 먹는 날 그때 이제 펼쳐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비양선인데요. 자비양선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비양선을 실천해요. 성경 속 제가 시간이 5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저희 자비양선 할 때는 아이들이 연극으로 처음에 그 성경에 나와 있던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같이 연극으로 해봤고요. 그 WWJD 배지 만들기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에서 이제 그 책 내용 요약된 거 읽어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WWJD 배지 만들어서 아이들이 달고 다녔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기할 수 있도록, 지난 학기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공예절 프로젝트에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그 설문조사해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친구들 설문조사해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예절은 뭔지 알아보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각 학급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보고 실천하는 것들을 해봤고요. 그리고 자비와 양선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학년들마다 굉장히 훌륭하게 그 자기 학년급에 맞게 진행을 했고요. 또 교육과정하고 연계하신 학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은 플로깅 했고요. 2학년은 그때 소개하는 글쓰기가 단원에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을 써서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2학년 아이들이. 선물을 만들어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해서 선생님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걱정, 왜냐면 아이들 거절당하면 상처받을까봐. 근데 다행히 꼬맹이들이어가지고 다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소개한 글을 나눠주면서 자비와 양선 프로젝트 진행했고, 3학년도 플로깅 했었고요. 4학년에서는 저희 그때 부모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바자회 했었는데 바자회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또 비빌언덕이라는 곳에 또 기부하기도 했었고요. 5학년은 또 그 면생리대 만들기, 그다음에 그 랜턴 만들기 해서 보내주고 기부하고, 6학년은 친환경 행주 만들기, 이런 활동들 통해서 다 기부하고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성 캠프 했었던 거 지금 충성하고 있는데요. 충성 신앙 캠프 이거 사진만 봐도 그때 감동이 막 새록새록 하시죠. 이게 글씨가 얘는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좀 크게 해서. 네, 아이들이 어떻게 썼냐면 저 위에 이렇게 1학년 친구들이에요. 1학년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고백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다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슬라이드쇼를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키워도 네네. 율동과 찬양이 재미있었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거 말고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친구의 글,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냥 슬라이드쇼에서 다음, 네. 여기 보면 이제 저희 반 아이인데요.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뒤에서 자기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목숨을 다해 자기가 고민이 되었지만, 자기가 충성을 해야겠다.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을, 그래서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옆에는, 저희 신문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 중에 한 분께서 국민일보에 맞죠? 국민일보 맞죠? 거기에 이제 그 기고하신 글이 실렸는데 거기 사진에 저희 그 충성 캠프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에 충성하는 드림이, 그래서 우리 그때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중보기도 팀에 계속 부탁드렸던 것, 아이들의 시작한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기도문을 좀 집에서 적어오고, 그걸 큰 소리 내서 읽는 것부터, 나의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조별로 충성 프로젝트 할 건데요. 이거 아직 안 한 건데, 저희 지금 우리 땅 밝기 조로 모여 있잖아요. 그 조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지를 정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게릴라처럼 여기저기서 이제 막 학교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들이 벌어질 건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집안일 배우기인데요. 이제 이거는 신발끈 못 묶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학년 친구들 중에. 그래서 이제 신발끈 묶는 거, 이거 이제 배웠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저기는 집안일 실천 기록표라고 해서 이건 자관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성품 체계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한 학기 내내 이제 집안일 충성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부모님들 꼭 신경 써서 일다운 일을 시켜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소명 선언문도 적게 되고요. 나의 꿈 프로젝트에서 이것도 내가 나의 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루에 얼마 시간을 들여서 충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충성 캠프 때 한 친구가 충성 캠프를 마치고 나서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5학년 친구인데요. 뭐 하루 종일 있던 일을 다 써가지고 제가 이제 집회 내용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른 걸 다 제쳐놓아도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대목이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기 전 예배가 있었다. 신나게 뛰고 소리치고 춤추고 돌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아름답고 즐거운 아우라가 지금도 나를 맴돌고 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즐거운 찬양 소리에 흠뻑 빠져서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육체는 지치고 또 지쳐가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기도하다가 알게 되었다. 나는 붙잡을 새 없이 내 몸속으로 흘러나가 버리는 나의 힘을 주저앉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로 간청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자 놀랍게도 계속 끊겨있던 다리에서부터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힘을 주셨으니 제가 이 힘을 여러 일에 쓰고 싶어요. 일단 주께서 저에게 맡기시나 죄송해요. 학생이라는 저의 작은 직업에 충실하는데 쓰겠어요. 또 기타를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곡을 치면서 찬양할래요. 나는 잇따라서 어떤 것들을 할지 계속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나의 나약한 목은 힘을 자꾸만 놓쳐버렸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내 몸에는 놓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주님께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할 힘도 이미 다 저만치로 보낸 뒤였다. 그때 나는 어떤 손길을 느꼈다. 나는 화들짝 놀랄 일도 없었지만 나름 놀랐다. 손길이 천천히 나를 스캔했다. 익숙한 듯 내 목과 머리를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손. 곧 지나간 자리가 축축해지는 이 느낌.
그리고 기도하는 낮지만 가벼운 목소리까지. 설마? 에이, 설마 여기까지 오셨겠어? 하지만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궁금한 걸 나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힘을 짜내 몸을 일으켜 다정한 손길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손길의 주인공은 아빠. 나는 그 순간 기절하듯 아빠의 무릎 위로 쓰러졌다. 아빠가 내 손을 선우, 서윤, 주희의 손 위에 올려놓으신 듯한 네 가지의 다른 온기와 아빠의 기도 소리가 저 아득히 느껴졌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편안하다도 아니었고 좀 자고 싶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도 아니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단 한 가지였다. 이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다른 사람과 손을 맞잡게 하고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며 토닥여 주시는 아버지, 즉 아빠. 나는 그 순간 도망갔던 힘이 돌아와 온몸을 휘감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봤지? 나는 내 아빠란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온화한 손을 펴서 불어넣어 주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힘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춤출 수 있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고백이죠. 저희 학생의 글이에요. 뭐 이것을 왜 따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있었던 충성 캠프 글을 쓰면서 이 아이가 경험한 그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초등 드림이들 아이들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맺혀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 학교가 올해 이제 고3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하나 되어서 고민하고 또 이 교육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가야 될 것들을 제가 논의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했던 연구 모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룽 선생님과 이어서 강수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마지막에 오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이의 간증문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너무 힘을 주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서로 함께 협동하면서 서로 힘을 빼면서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룽 선생님 네,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네, 앞에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중학교 1학년만 이제 7년 담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기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 교육 과정과 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것들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드림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전문적 교사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할 거다.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최고의 교실이라는 책을 우연치 않게 인터넷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최고의 교실이 드림학교랑 참 닮았더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미스쿨이라는 그 학교가 정말 유사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 바탕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랑 북쉐어링을 하고 또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적용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연구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제 한 해 했는데 올해도 그것을 이어서 또 연구 모임을 진행하게 되어서 다른 선생님들과 그래서 지금 거의 2년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책의 내용과 또 저희 학교에 제가 이제 책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학교가 많이 떠오른다 했던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들도 말씀해 드리면서 우리 드림학교의 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의 주제는 최고의 교실이었고요. 올해의 주제는 자기주도입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의 교실 위에 상단에 보시면 아이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repared로 돼 있더라고요. 원서로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표지만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한 명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실이 가능할까였습니다. 저희 드림학교 고등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인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 한 명 한 명을 맞춰서 진로를 찾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끌리지 않았을까. 이 최고의 교실이라는 사실 이름보다는 저기에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교육은 21세기 교육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 그리고 자기주도, 깊은 사고, 협업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 어떤 학교가 떠오르시나요? 이것만 봐도 네, 저희 학교가 좀 너무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활용한 수업, 그리고 뭔가 이 일생에 걸쳐서 그런 좀 좋은 습관들을 좀 형성해 주는 것, 그리고 멘토링, 학생들의 그 멘토 멘티 그런 것들이 형성하는 것. 그래서 한번 내용 더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책 홍보, 약간 광고처럼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좀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계속 보시면서 이건 드림학교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가 넘기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네, 빌 게이츠 분인데요. 그 19년도에 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5권을 추천을 했는데 이 프리페어드라는 책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내용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굳이 왜 가지고 왔냐면 이 말이 좋아서 가져왔어요. 빌 게이츠 이 분이 아이들에게 대학 입학에 필요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좋은 인생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저희가 바라는 교육인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또 이제 하버드 교수님이신데요. 아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목표를 설정을 어떻게 해서 성취하는지를 또 알려준다. 그리고 글의 저자신데요. 이분은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내용과 일치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과 사실 저희 학교의 교육관, 선생님들의 가치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삶, 자기주도성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중심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이 저자가 이제 학생들에게 공립에서 개개인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점수에만 또 관심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1인 맞춤형 교육을 새로운 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몇 년 후에는 이 서밋스쿨이라는 그 학교가 혁신적인 학교가 되어서 많은 재단에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을 좀 따져보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인데요. 교과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역사 수업 대신에 역사적 인물을 조사한 뒤에 트렁크에 뭘 담아왔을까를 이렇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좋아하지 않던 친구가 역사를 좋아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발표하게 되고 이 아래에 주제여행 역사팀이라고 있는데 그거 혹시 클릭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제여행이라고 떠납니다. 아이들이 직접 계획하고요. 아이들이 직접 그런 다 예약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나왔던 설명이 이제 아주 유사한 부분에서 우리 학교 활동이라서 갖고 왔고요.
주제 여행 중에 역사팀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팀에 처음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후속 활동에 눌러주시겠어요? 후속 활동 지금은 이 팀은 지금 인천 쪽에 가서 인천의 그런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제 인천은 그냥 다양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이미 그리고 또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이 일산이나 파주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인천 그쪽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만의 그런 좀 그런 역사 투어 코스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래 내려가시면 이건 이제 후속 활동으로 제가 제안하지 않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저기 그 인천 그쪽에 그 대불 호텔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있죠. 자기가 이제 컴퓨터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인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업로드를 해놨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그 가이드분을 또 학생이 직접 이렇게 어디에 신청을 해가지고 가이드분이랑 한 2시간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폭넓게 깊게 알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그 활동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멘토 시스템인데 그 멘토링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드림학교에 멘토링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 교사 학생 간의 멘토링이 있고요. 뭐 담임도 그렇고 또 교사와의 근데 이게 항상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공부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강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 앞으로도. 그리고 학생 대 학생의 멘토링이 조금 지금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습 멘토링은 점심시간 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기간을 좀 정해서 큐티 멘토링이라고 해서 이제 선배가 후배들 이제 리더로 해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졸업생에게 좀 연락을 해서 재학생 중에 이제 졸업생 중에 대학생인 친구랑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진로 멘토링을 또 이제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은 아니고 이제 잠깐 이제 한번 만나서 또 얘기해보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진로 지원 캠프라고 MI 캠프 때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의 또 진로 멘토링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계속.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질문이더라고요. 멘토링이 그냥 이렇게 만나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는가. 근데 그 질문을 보면 그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의 예시로는 무엇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이죠.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게 구체화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져왔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저스틴이랑 에스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 이제 싸운 거예요. 근데 저스틴이 이제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냈냐 교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에스텔이 제가 없는 곳에서 자기를 험담을 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학생 지도를 할 때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하는 태도가 저희 드림학교 교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는데 지금은 어떤 기분이니? 짜증이 아닌 화가 나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어? 무례함이요. 그 감정성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의 감정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게 너 화났어? 네, 이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 들어? 계속 개방형 질문을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나는 아이에게 격려의 표정을 지어보았다. 이런 게 드림학교 교사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냐면 결국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감정적이 올라오는 걸 좀 추스리고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여기 아래를 보면 두 아이는 질문에 대해 자신들이 답한 내용을 갖고 대화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원래 친했던 관계가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하게 되겠잖아요. 관계를 이렇게 교사가 너랑 친하게 지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적절한 대화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저희 드림 학교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대부분의 마지막 단락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싸우면 징계를 내린다. 그런데 징계는 아이들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을 좀 많이 넘는 경우에서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워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지 않고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는 더욱 견고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학창 시절이 있었고 그런 갈등들이 곳곳에서 있었는데 그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가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이런 멘토링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 대화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오늘 힘들어 보이는구나 했는데 학교 생활이 힘들어. 엄마 선생님들이 잔소리 많이 하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숙제가 많은 거야?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나 정말 몰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이제 개방형 질문을 주지 않고 계속 폐쇄형 질문을 줬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yes or no로 계속 대답하다가 결국에는 입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처음에 이제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개방형 질문에서는 다음에 나올 텐데 이제 개방형 질문에 이제 그 6하원칙으로 이제 질문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why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why 왜 그래? 이 질문은 아이들이 느꼈을 때 딱히 이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되 이제 6하원칙 중에 why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 대화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제가 3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제가 좀 말을 그래도 걸고 말을 좀 이렇게 했으면 해서 제가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좀 공부를 하고 밥 먹었어? 응. 이렇게 끝나는 거죠. 어린이집 재밌었어? 응. 끝난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뭐 누구랑 놀았어? 이런 식으로 6하원칙을 좀 근간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아기가 먼저 저한테 막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3살이에요, 3살. 3살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좋고 아이도 너무 좋은 그런 대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집에 가정에서도 깊은 사고를 돕는 방법은 다양한 질문이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시라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아이들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주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 학습을 구성하는 16가지 블록이라고 그 책에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혹시 공부하라고 하시나요, 부모님들? 공부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저희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죠. 자기주도 학습해 이렇게 끝나잖아요, 사실. 근데 자기주도성은 맨 꼭대기에 있어요. 맨 꼭대기에 있으면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좀 공부를 새로 하게 됐는데 사실은 가장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발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뭔가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혹은 자기 통제가 안 된다 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부터 차근차근 학습 준비도 그리고 이게 저도 또 되게 새롭게 봤는데 자신과 학교에 대한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안에 소속감이 있어야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학습을 하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력,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독립성과 지속성. 저희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이들아, 자기 주도해야 돼.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만 했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올해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화해서 저희가 이런 각각의 사실 저희 학교 활동들이 다 있거든요. 이 각각의 블록들마다 중고등과정 혹은 초등과정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사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하고 또 매뉴얼까지 제작을 해서 이런 단계마다의 좀 이런 그런 것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공하고 아이들에게도 제공하고 가정에게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도 좀 지도안 같은 거 제공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체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사실 올해 자기주도의 그 팀의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한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 아이가 있는데 그냥 시키는 걸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출근하자마자 카트 정리하고 매장에 오면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계산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계산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삶에 대한 자세가 다르죠.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하나의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다른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아이를 키워내고 싶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뭔가를 좀 계속 발견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이런 데서 저는 창의적인 그런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면 어떤 아이를 채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키워주고 싶으시겠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이나 워크북을 제작하는 것이 저희 연구 모임의 목표고요. 참여 교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질문들 같은 것들도 계속 선생님들이랑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용, 가족용, 학생용 워크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네요. 광성드림학교의 체교육 교실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광성드림학교의 자기주도란 어떤 형태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저희 교사들은 이 질문을 계속 지금 고민하면서 또 연구 모임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 학교의 가치가 정말 잘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담임 강수연입니다. 네, 고등학부모님들이 어디 앉아 계신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D-100일입니다. 어떤 거에 D-100일일까요? 어떤 거? 수능이라고 답하신 분들은 고3 학부모님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수능은 오늘 51일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그쵸? 내일 아닐 때는 엄청 빨리 지나가죠. 그럼 100일은 뭘까요? 졸업. 네. 저희 고등학교 1기 학생들이, 이제 초, 중, 고까지 다닌 모든 그런 학생들이 졸업을 할 날이 진짜 딱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굉장히 아쉽고 사실 좀 실감은 사실 안 나요. 저는 좀 더 특별한 게 이 학생들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영어 시간에 만났거든요. 그러고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으로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으로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으로 만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담임으로 만나서 네, 저는 거의 2학년이랑 같은 학년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제 저희 목표는
너희들과 같이 졸업하는 것이다. 너희만 졸업할 수 있냐? 나도 졸업해서 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잠도 자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아쉽고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드림 학교의 진짜 열매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진짜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분야에서 얼마나 빛을 발하고 살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네. 근데 이 자리에는 지금 보시니까 고등 부모님도 조금 계시지만 네, 초등, 중등 부모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부모님들께 저희 고등학교의 대입 연구팀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중등만 되셔도 약간 입시랑은 우리랑은 조금 아직 조금 먼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있는 계신 학부모님들을 두 분류로 나눠보자면 고3 학부모님들과 고3 학부모님들이 되실 분들로 네,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이 작지만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쓸데있는 입시 정보와 또한 저희 현재와 또 미래의 고등 학부모님이 되실 분들에게 나는 도대체 얼마나 드림학교에서 더 학부모 생활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고등 과정이 무엇이 좀 특별하냐라고 설명을 드릴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학업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데 탐구 중심, 자기주도적,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주도적인 학업을 역량을 좀 충실히 하는 과정이고 또한 진로에 초점을 맞춘 과정이고 또한 그 협력과 섬김의 공동체 역량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만 꼽자라고 하면은 저는 진로를 뽑을 것 같아요. 진로에 초점이 맞춰진 고등학교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별로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3개년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저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별로 많이 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고 현재 대입제도 조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진로 진학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학생들이 하는 활동 결과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입시 연구팀은 그러니까 올해 고3이 저희가 1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냥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입시 연구팀을 만들어서 그때는 고2 교사들과 좀 협력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 오신 진로진학 부장님과 함께 대학 입시팀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여러 자료들, 책,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외부 연수도 많이 듣고 있는데 각종 진로 진학 연수, 제가 특히 올해는 거의 주말 내내 막 고3 교사를 위한 연수, 생기부 연수, 자소서 연수, 뭐 학생부 연수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뭐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입학사정관이나 아니면 외부나 저희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연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를 해왔고요. 특히 올해 고3을 위해서 4월에서 8월까지 제가 세보니까 18개 대학교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입학사정관님들이 그리고 전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도 또 저희 학교를 좀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킨텍스나 뭐 코엑스에서 수시 박람회를 가서 실제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대학교의 부스에 찾아가서 입학사정관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면담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뭐 모의 면접 이런 것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입시는 어떤지 우리 학교 학생들도 입시를 치르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혹시 현재 입시 전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요? 가장 빠르게 있는 입시 전형이 언제일까요?
9월입니다. 지금 9월이죠. 사실 저희 저번 주 뭐 금요일 저녁까지만 해도 저는 학생 한 명과 자소서를 1분 전까지 고치면서 제출을 하고 수시 원서 접수를 다 끝냈고요. 지금도 자소서 쓰는 친구들이 아직 몇 명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 모집이라고 하는 건 9월 전형이 있고요. 정시 모집이라고 하는 건 12월에 전형이 있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2월에 추가 모집까지 전형이 있습니다. 그럼 수시 모집에는 몇 가지 전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엄청 많이 복잡해져서 크게 4가지라고 하는데, 학생부 교과를 중시하는 전형, 교과 전형이라고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걸 저희가 학종이라고 들어보셨던 것 같기도 하죠. 이게 종합 전형이라고 하고, 또 논술도 아직 있고 실기 실적도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저희 수능 11월에 보면은 점수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정시 수능 모집, 그리고 예체능 친구들은 실기 실적이 저때 또 있고요. 이때가 끝이 아니라 이제 가장 행복한 2월 추가 모집, 2월 28일 날 마지막 전화를 받고 문 닫고 들어가는 게 가장 행복한, 네. 그렇게까지, 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100일 뒤에 이 학생들을 졸업시킬지라도 그때도 아직 결과 안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고, 2월까지, 네, 저희 전화기를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학생들을 지금 가장 많이 뽑고 있을까요? 네. 저 때만 해도 정시로 거의 갔거든요. 80~90% 저희 정시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번에 2023학년도 대학 입시인데, 네, 수시가 78% 뽑죠. 정시가 22%고, 그러면은 그럼 우린 수시로 무조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대입은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항상 왜 이렇게 많이 바꾸시는지, 다시 정시를 좀 확대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특히 수도권 서울 16개 대학교들은 정시를 40%로 맞춰라라는 또 정부의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보면 수도권은 정시가 35.3인데 저게 서울 16개 대학교로 가면 40%가 이미 맞춰져 있고요. 비수도권에 가면 이제 수시가 확연히 이제 많이 뽑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이제 여기 경기도에 사니까 좀 가까운 데로 가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좀 저쪽에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수시에 저희가 이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정시는 재수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은 수시가 상당히 유리하죠. 그러면 수시에서도 우린 뭘 써야 하나라고 보면은, 원래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을 되게 많이 뽑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안 넣었는데, 근데 그것도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종합 전형을 조금 더 많이 뽑고,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교과만 보고 뽑는 데가 많고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개는 뭐가 다를까? 뭐 이제 이것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고3 학부모님들은 아시겠고, 교과 전형이란 그 교과의 저희 점수, 표준 편차, 뭐 등급 이런 것들을 위주로 뽑는다라고 하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성적도 보지만 거기에 선생님이 써주신 모든 세특 사항들, 그리고 너가 어떤 학교에서 활동을 했는지, 리더십 뭐 이런 것도 다 보고, 봉사활동 다 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올해까지가 끝이고 없어졌습니다. 네, 뭐 그런 거, 면접 이런 걸 다 보고 뽑겠다가 학생부 종합이에요. 어디를 저희 학교 학생들은 쓰면은 좋을까요? 네. 학생부 종합을 해서 저희는 이제 우리는 이 전형으로 가면은 학생들이 좋겠다, 잘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학생부랑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근데 이게 또 요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진화를 해서 내년부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보겠다. 근데 이제 저희 고등학교 과정이랑 비슷하죠? 저희가 꿈꾸는 학교가 이런 아이들을 뽑는다고 대학교에서 하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학생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저희가 생기부라고 하기도 하고 학생부라고 하기도 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결 얼마나 잘했는지, 성실하게 했는지, 창의적 체험 활동, 창체라고 해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매해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는 그 500자에서 그냥 너가 A 맞고 100점 맞은 게 아니라 그 영어 시간에 어떤 탐구를 했고 어떤 리더십을 했고 또 얼마나 깊이 있는 공부를 했고 어떤 태도를 보였고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 독서 뭐 했는지 보겠다. 행동 특성, 담임 선생님께서 너 얼마나 추천하는지 보겠다.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하는 게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올려줄 수는 없지만 이 학생들의 그 역량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체 부분이랑 뭐 과목에서의 연구 부분을 진짜 더 열심히 준비하고 학생들이 그 부분을 되게 실력을 키워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창체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작년 11학년 예시를 보시면은 뭐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활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생기부에 꽉꽉 채워져 있어요. 이게 뭐 500자, 뭐 700자 이렇게 쓰는 건데 사실은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일반 고등학교 이제 교사들 친구들도 많고 한데 보면은 한 게 없어서 진짜 굳이 꺼내서 그거를 막 과장해서 쓰고 부풀려서 쓰고 사실은 막 거짓말로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500자 써야 되면 우선 선생님이 쓰다 보면 2,500자가 돼요. 너 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특별히 얘한테 더 얘의 역량이 드러난 게 뭐냐를 좀 압축해서 써주려고 해서 겨우겨우 이것도 넣어주고 싶은데 이것도 넣어주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압축해서 겨우겨우 넣고 있고 그렇게 생기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이게 생기부만 가득한 게 아니라 실제 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런 학교면 진짜 좋겠죠. 그리고 생기부가 진짜 엄청나겠죠. 그럼 광성 드림학교는 이런 생기부를 위해서 진로 활동, 진로 진학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돼서 또 대입이 바뀌게 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전면 도입이 돼서 고등학교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교과목도 바뀌게 되고 또 2028, 지금 현 중1입니다. 대입제도가 또 전면 개편이 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린 이거 안 볼 거다, 학생부 안 볼 거다라고 하면 광성드림학교의 진로 진학 지도는 뭐 그때까지 있겠죠? 네. 계속 그거에 따라 바뀌어가는 걸까요? 저희가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세웠지만 저희 진로 진학 지도가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활동이 있는데 진로에만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고1, 2, 3 과정에서 10학년은 진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책을 읽어보고 실제로 인터뷰도 하고 보고서도 쓰면서 자기 탐색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고요. 학년 말에는 진로 학습 캠프에서 학습적인 부분, 내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11학년이 되면 진로와 진학을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진로를 위해서는 어떤 진학의 방법이 있는지 어떤 과가 있는지 그거를 위해서 내가 연구를 해보고 1년간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있고 그게 마무리되는 진로학습 캠프가 있고 12학년 때 되면은 조금 더 진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진학의 로드맵으로 작성을 해보고 자소서, 모의 면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실 발표를 작년에 했던 걸 조금 업그레이드 한 거기 때문에 11학년 진로 진학에 대해서 예시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1학년이 되면 10학년 때 충분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를 고민한 것을 가지고 이런 학과가 있구나 또 이런 학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러면 나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겠네 또 어떤 쪽으로 나가면 좋겠네 어떤 탐구 활동을 하면 좋겠네 그런 로드맵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입시 설명회 영상 이런 것들을 학생도 보고 학부모님도 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고 또 수시 전형은 나는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야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한 1년간 저희가 크게 하는 진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진짜 고등 진로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피기가 되게 힘들기는 한데 네. 독서 활동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비문학, 문학 관련해서 만약에 나는 의료 쪽이다 그러면 그 관련한 책들을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이 키워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그 관련해서 독서를 다시 찾아서 읽고 또 그 관련한 논문들을 좀 찾아서 읽으면서 본인 수준에 이렇게 너무 힘들면은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런 논문을 읽고 요약도 해봅니다. 그런 걸 해보다 보면은 나는 의료 쪽에서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진로 과제 탐구를 설계를 하고요. 문헌도 조사를 하고 연구도 조사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질적 연구, 어떤 친구들은 양적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 이제 2학기 과정에 쭉 진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소논문인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요거를 이제 이런 주제가 있으니 너희 들어보고 싶은 걸 골라라라고 해서 그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포트폴리오 쭉 계속 그걸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고등 과정에서 고등학생 포트폴리오를 치시면 각 학생별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교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진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쭉 포트폴리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실제로 보지 못하고 한 학생의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이 학생은 암 연구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 독서를 하고 그 독서를 가지고 이제 쓴 거 중에서 제가 그냥 한 명을 찝어서 그냥 그 한 구절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암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나는 어떤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고 그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동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딱 어느 페이지만 했는데 연구 설계를 하고 한 10몇 장 되는 보고서를 다 쓴 거고요. 그걸 가지고 또 중학교 친구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쉽게 그 수준에 맞게끔 설명할 수 있게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실제 강의도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진로진학 캠프 때 이렇게 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제 피드백을 이제 후배들이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피드백에 그냥 이것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나. 아직 생물원을 안 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너무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수월했다. 덕분에 암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꼭 선배님 암 치료제 만들어서 노벨상 타세요. 네, 그랬죠. 네, 저는 이 학생이 진짜 노벨상 타면은 너무 좋겠어요. 좋겠죠. 광성대리만께서 처음 노벨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노벨상 안 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암 치료제 진짜 너무 꼭 개발해서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암 치료제 개발 안 해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 암 연구 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관련 과를 진학을 하고 그 연구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하다가 이게 나랑 안 맞네? 라고 해서 진로를 틀고 다른 쪽으로 가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짜 치열하게 씨름해봤고 탐구해봤고 또 돕고 싶은 마음,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그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설령 지금 계획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네. 이쯤 되면 진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학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죠. 저희가 철저히 진학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학의 목표가 진학을 위한 목표에 있지는 않아요. 진학을 위한 진로 활동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그 프로그램들이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진로를 위해서 여러 옵션 중에 진학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이 진학이라는 옵션도 만약 가져갈 거라면 그거를 최선의 기회로 가지고 가고 싶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저번 주에 다 수시 지원했는데 궁금하시죠? 어디 썼는지. 네.
이곳에 오신 분들만 보여드릴게요. 어디 썼냐면 네, 이런 과를 썼어요. 19명인데 뭐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지 않았고 학생당 하나 혹은 2개 정도 그냥 이렇게 쫙 과를 썼어요. 혹시 학교가 궁금하셨던 건 아니죠? 네.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이 19명이 이 각 분야에 가서 진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하면서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그 길을 살아갈 것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럼 저도 이제 항공우주기계공학 간 친구 있으면은 나중에 우주 시대가 되면은 너 덕을 봐야겠다. 근데 이 3년 과정을 거친다고 사실 학생들이 한 과에 이제 딱 초점이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위에 노란색 학생은 진로를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난 이게 확연해. 나는 무대 미술, 실내 디자인 그쪽으로 꼭 가고 싶어 라고 해서 그 6개를 이게 다 다른 학교거든요. 다른 학교를 6개. 아니면 난 식품산업, 식품공학 쪽으로 다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밑에 하얀색 친구들 보면은 나는 이 많은 활동을 해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딱 하나를 못 정하겠어. 그래서 무전공, 요즘은 무전공이랑 자유전공 이런 쪽도 대학에서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본 거예요. 나 교육학도 해보고 싶고 관광 개발도 해보고 싶고 나 환경융합도 너무 관심이 있고 그러면 이거 되면은 그 중에서 한번 선택해서 그때 고민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얘가 진로가 꼭 정해져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다면 꼭 그런 방향도 아니에요. 마지막 수시 쓰는 직전까지도 고민한 친구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무리 할 텐데 마무리 하나 자랑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안녕하세요. 세대수 호수 누리길 연차 고양시민 권예진입니다. 저는 대안학교 학생입니다.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친구들과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대학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 청소년을 위한 미래 교육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미래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세대수 호수 누리길은 어떻나요? 네, 다음 달에 실제 테드 강연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시민 연사로 이제 선발이 되었는데요. 다음 달 10월 11일이면 수능 한 달 전입니다. 네, 이런 외부 활동은 생기부에 기록할 수 없고요. 자소서에 쓸 수 없고 면접에서 말할 수도 없어요. 대학의 진짜 입시의 한복판에서 가장 입시답지 않은 선택을 한 친구죠. 이 친구 이제 혼자가 아니라 사실 교육 동아리 친구들이 교육 관련 동아리를 해왔는데 뭔가 결과물이 딱히 없다 해서 이런 게 있으니 한번 우리 했던 거 그냥 지원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우리 드림학교에서 교육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 배웠던 거를 진짜 엄청 작게 이 하루 이틀 동안 그냥 대충 정리해서 얘들아 제발 뽑히지 않게만 내자 라고 했는데 네, 뽑혀서도 면접도 하고 면접 갔을 때 다들 깜짝 놀랐대요. 고3이라고요? 네. 근데 면접도 돼서 이걸 도대체 우리가 왜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전 이게 뽑힌 것도 되게 대단한데 사실 뽑힌 걸 자랑하고 싶지 않고요. 이 입시 한복판에서 대입과 가장 관련 없는 선택을 한 이 학생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네. 인생을 보면 지금 이제 한 달 뒤니까 엄청 급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전 아이들한테도 되게 많이 하고 잔소리 엄청 많이 하거든요. 공부해라. 근데 이런 게 진짜 경험이고 배움이라는 거.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진로를 가지고 선택하고 앞으로 나갈 때 사회에서도 어떤 게 나한테 가치 있고 어떤 배움이 맞는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 또 그런 배포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로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승 12발자국에서 제가 읽었던 글이 있는데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정반대죠.
어떻게 하면 남과 똑같은 경험을 먼저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죠. 남들이 다 한 걸 우리 애가 안 하면 불안해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애가 남과는 다른 경험을 쌓고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현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성장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저희 드림학교 학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다른 선택을 하고 오신 것 같고 그 하는 과정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 아이들이 씨름하고 탐구하는 것처럼 부모님들 씨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고3 학생들과 같이 졸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졸업에 실패하고 네, 졸업이 유예가 된다면 그리고 그때 이제 혹시나 고등 과정에 조금 더 남아있게 된다면 질척거리게 된다면 그때 이 고민을 끝내고 오신 분들과 학부모님으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시 한복판에서 저런 멋진 도전과 발상을 하고 결과를 낸 학생들을 길러낸 선생님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 초등부터 중, 고 올라오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일부를 보셨는데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지금 세 코너가 있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전적으로 빛나는 교사들의 자발성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 거죠. 제가 시키고 감독하고 뭐 영향을 발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이런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자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교에. 그래서 아직도 드림학교로 보낼까 말까 갈등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학교를 두고 고민하신다는 것은 정말 애처롭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이게 당당하게 선택하고 이 길을 가고 오시는 분들 또 결심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 깊이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함께 이뤄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광성드림 공동체 이게 또 학부모님들의 영향과 학부모님들이 이룰 그 축들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지 또 한번 느껴봅니다. 또 이곳을 나가면서 또 이게 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부터는 학교를 보는 이제 마음과 또 시각들이 또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